어제 만든 유부 비지 주머니를 넣겠습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와, 야마라까. 맛있다. 부드러워. 수분을 머금고 나서 목 넘김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어제 영상 다 찍었잖아. 예고편까지 만들었는데 의도치 않게 쑥소 이름이 적힌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특정 장소가 홍보되는 게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다시 재촬영을 하려 합니다. 어제 영상의 끝나는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용물을 볼 때만 문을 닫고요. 집에 들어오면 바로 욕실이 있습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욕실 문은 열어두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 공중 화장실이나 남성 소변기가 있는 장소가 아니면 어떤 용무든지 앉아서 해결을 하고요.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립니다.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이야기인데요.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몸에서 배출한 것들이 변기 안에 있는 물과 섞이면서 뚜껑을 연 상태로 물을 내리면 그 미세 입자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장소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뚜껑을 닫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한테는 제가 권장하지 않는데, 변기 주변과 욕실 바닥을 전부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욕실에 물건을 거의 두고 있지 않습니다. 수건거리에도 수건을 걸어놓지 않고요. 세면대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샤워 커튼을 항상 펼쳐 놓는데요. 이렇게 접은 상태로 방치를 해두면 나중에 접히는 부분에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물기를 말리고 있습니다. 샤워실에 있는 세면도구는 미키가 만든 비누 하나 있고요. 세안할 때 쓰는 거품망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망사 재질이다 보니까 금방 마릅니다. 그러고 보니 변기 위에 청소도구나 세안도구 올려두신 분 계시잖아요. 또 피곤한 결벽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남성이 반바지를 입고 서서 소변을 볼 때 무릎이 촉촉해지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그 오줌이잖아요. 도저히 앉아서 소변을 보기 싫다는 남성분들 중에는 함께 사는 여성분을 위한 최대치의 배려로 서서 소변을 본 다음에 샤워기로 변기 전체에 물을 뿌리고 자기 무릎에 물을 뿌려서 일단은 찝찝한 소변을 씻어낸 다음에 침실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제 예상입니다. 서서 소변을 보든 뚜껑을 열고 물을 내리든 여기는 휴지가 암모니아 공격을 받을 거고, 위에 수건이 걸려 있다면 암모니아가 수건에 흡수가 되어 있겠죠. 여기까지는 결벽증인 저도 잘 참습니다. 물론 이 숙소를 처음 들어왔을 때 변기부터 벽, 수건 거는 곳까지 물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안 해도 그만이에요. 참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시각적으로 가장 참기 힘든 광경이 뭐냐, 변기 주변에 물건이 놓여져 있는 경우. 아마 대부분의 용품들에 인간의 DNA를 감식할 수 있는 액체들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겠죠. 제가 이곳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유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용무가 끝나면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이 과정, 이것을 권장하는 시대가 오는 것,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앞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의식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욕실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박자가 당신 한 사람의 결벽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굳이 글을 안 남기셔도 됩니다. 절대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의 생각을 바꾸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요. 욕실 다음 현관입니다. 둘이 합쳐서 신발이 4켤레밖에 없기 때문에 현관이 비교적 미니멀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외출을 나갔다 들어오면 신발을 이렇게 벗고 들어가요. 지인 집이나 여러 명이 거주하는 곳을 놀러 갔을 때 그 집 현관에 신발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만 봐도 집 상태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잠깐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집 상태가 어떠하든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현관, 신발에 질서가 있는 집이 상대방을 봤을 때 조금 호감도가 올라가더라고요. 현재 약 5평 정도 되는 공간에 성인 2명이 지내고 있는데 집이 협소해 보인다거나 더 넓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죠? 취미나 직업, 가족 구성원에 따라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의 생활로는 공간이 좁아서 느껴지는 답답함,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은 욕구는 없어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공간에서 더 넓었으면 하는 장소가 있긴 해요. 싱크대가 너무 좁아서 설거지하기가 힘들거든요. 라면 2개 끓일 수 있는 냄비 하나 싱크대에 넣으면 공간 절반이 사라집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싱크대가 조금 더 넓었으면 하고, 식기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상부장은 다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옷장입니다. 저희 2명의 주된 이삿짐이 여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이사를 갈 때 30분 안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거는 최대치로 잡았을 때 30분이고요. 내가 가진 모든 짐을 파악하고 있는 거, 생활이 상상 이상으로 편리해집니다. 상상 이상으로 편리해집니다. 이거는 일반 쓰레기통인데요. 저희가 재활용품을 제외한 일반 쓰레기를 한 달 동안 10리터 봉투로 다 해결을 하려고 했거든요. 한 달 동안 이 10리터 봉투 하나로만 쓰레기를 배출하려고 했는데 이미 실패했습니다. 제 생각에 제로 웨이스트 노 플라스틱이 속세에 있는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거의 최상위로 어려운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의식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더 노력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고구마예요. 지내는 동안 다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남아있고요. 커피 찌꺼기와 과일 껍질은 여기에 두고 건조를 시키고 있는데 탈취제 역할도 하면서 외출 갔다가 집에 왔을 때는 은은한 커피 향이 저희를 반겨주기도 합니다. 자, 화장대가 오늘 설명의 마지막이네요. 화장품의 일부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칫솔은 전동 칫솔 본체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칫솔모를 쓰고 있는데요. 가족 단위로 거주할 때 전동 칫솔은 본체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저번 달에 다녀왔던 마지막 서울 출장을 끝으로 저는 대나무 칫솔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전동 칫솔이 들어왔습니다. 사용이 끝난 칫솔은 칫솔모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보관합니다. 여기 있는 화장품들 중에 제가 쓰는 건 선크림, 그리고 항상 아무거나 2개 정도 골라서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1, 2로 소개를 했던 거예요. 제가 직접 구매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는 구독자님들께 추천받은 화장품 위주로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1일 1영상 84일, 오늘은 물파스를 골랐습니다. 노트북 스탠드를 써도 목이 많이 뻐근하거든요. 휴식을 취할 때 가끔 물파스 바르고요. 이거는 태국 편의점에서 구입한 겁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저희가 생활하는 장소 소개해봤습니다. 호텔 같은 집에 살고 싶으신 분, 호텔에 갔을 때 마음의 안정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집에 짐이 넘치지 않아서 청소가 간편한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주 소박하게 그 꿈을 현실화시켜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니멀하기.